28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휴일이네요. 네. 저는 휴일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쫙 가요. 네. 그래도 휴일이고 주말에 어제 잠깐 이제 팔공산에 좀 올라갔다가 밤중에 내려왔어요. 아는 분 뵈러. 네. 오늘은요. 백만장자 시크릿 202페이지 위에 순자산을 여기 나갈 차례입니다. 어제 이제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흐르게 돼 있어요. 결과가 나타나고, 왜 관심을 쏟으면 거기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돋보기 이론. 까만 먹지에다가 돋보기를 갖다가 탁 대면 저기 멀리는 태양에서도 어때요? 집중하고 있으면 점점 막 윤기가 나기 시작을 하더니 막 이제 막 촥 뭔가 번지기 시작을 해요. 그 먹지 자체가. 먹지가 번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막 타오르죠. 연기가 나면서. 그래서 점점 타요. 그게 이제 집중하는 곳이 커지잖아요. 집중하면 뭔가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처음에 어떤 내가 갖고 있었던 목표나 이런 마음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이룰 때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흩어지고 가다 흩어지고 주의가 흩어지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출, 소비에다가 집중을 할 것이냐, 순자산에다가 집중을 할 것이냐. 그쵸.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집중을 할 것이냐, 내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할 것이냐, 집중할 것이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쏟는 곳에 에너지가 당연히 주의가 집중이 되니까 쏟아지고, 그 다음에 뭐야? 흐르면서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순자산을 확인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는 곳이 커진다는 우주 원칙에 따라 당신의 순자산은 늘어날 것이다. 그쵸? 순자산에 집중하니까 순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어느 곳에다 관심을 가질 것이냐. 이 원칙은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집중을 하다가도 흩어져요. 집중력이 약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계속해야 에너지가 흐르면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먹지 가지고도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여기 했다 막 이렇게 흔들면, 집중력이 약해지면 결과가 이게 안 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먹지가 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이러면 안 타죠. 그게 집중력이 흩어지는데, 진짜 집중력이 높아지려면 의식 수치가 뭐예요? 쫙 높아져 있는 상태에선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의식이 자꾸 낮아져 있을 때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막 이렇게 산만하잖아요. 제가 그랬거든. 책을 하나 읽으려면 진득하게 못 읽겠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 뭐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거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산만했어요. 그게 뭐 이제 책을 자꾸 집중해서 못 읽는 거는 뭐 '나는 공부를 못한다. 나는 모른다.' 인제 이런 거로 해 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모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려면 내가 200 이하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들, 생각이 많이 올라와요. 생각이 가로막죠? 뭔가 집중해서 하려고 그러면 또 생각이 치고 들어오고 또 생각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막 속상하다고 뭐 이래저래 뭐 얘기를 하시는데, 뭐예요? 내가 원했던 그 목표를 이루질 아직 못했는데 속상함이 들어온다는 거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데 그 생각은 또 뭐예요? 찾아보면 그 생각은 감정이 분명히 있을 거고, 싫은 감정이 있을 거고, 그 감정 밑에는 또 느낌이 있을 거고, 느낌 밑에는 사건이 있어서 3살 이전의 사건과 자라왔을 때의 그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으로 신념이라는 믿음이 생겨버리죠.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쫙 줄깃하고 생각으로 막 와서 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찾아보면, 싫은 감정들을 찾아보면 다 어릴 때 사건이 있어서 생각이 올라온다. 그게 방해를 하는 거야. 집중이 약해지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야, 어제는 어떤 분이요. 막 빛이 보인대요. 그냥 막
깜깜한 회색빛에도 빛이 보이고 빛이 보여. 야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잠재시간 그러니까 저도 따라했죠. "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빛으로 보인다. 사랑으로 보인다." 이야 대단하신 분이 계시구나. 따라했어요. 나는 모든 것들이 빛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집중해야지 보이거든요. 이분은 있잖아요. 막 더 집중을 쪼금 더 하면서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하면서 있잖아요. '야 진도 엄청 나간다.' 모든 게 사랑으로 빛으로 보이는 건 빛은 사랑이고 또 빛은 에너지고 모든 게 에너지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진짜 축하할 일이고 모든 게 세상에 인제 막 그렇게 사랑으로 보인다는 거 자체가. 그쵸? 그래서 집중을 하면은 그렇게 사랑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어 신념 내 생각이 올라오는 것들의 뿌리를 자꾸자꾸 있잖아요.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이고 모든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는 또 뭐야? '내가 대단하다.' 그쵸? 모든 사람이 모든 게 빛으로 보이면 내가 빛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빛이고 사랑이고 에너지고 내가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있죠. 제일 기본적인 게 사랑으로.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수업을 인제 공부를 꾸준하게 굉장히 열심히 하는 3 번씩 하는 어쩌다 한 번은 시간이 좀 더 길어질 거고 그러니까 3 번씩 하시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다 적용이 된다.' 내가 하고 있는 하는 일에서도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집중이 안 될 때는 3살 이전의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좀 자꾸 없애야 돼요. 맥락을 바꿔야 돼요. 맥락을 바꿔야지 내가 맥락을 바꾼다는 거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을 올바로 잡아야죠. 올바로 잡아야 돼요. 버려진 게 아니라 엄마가 날 사랑했는데 버려져서 "엄마 네가 나를 갖다가 말이야." 동생만 보고 오빠만 보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릴 때 잘못 엄마가 굉장히 사랑으로 키웠는데도 사랑이 아니고 동생만 보고 그랬다고 인제 막 미워하면서 나를 자책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지금의 결과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면 다 나와요.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그냥 일어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그랬죠? 지금의 건강도 결과고. 그쵸? 부의 어떤 격차, 돈에 대한 거 모든 것들이 다 결과다. 지금의 결과, 근데 그 결과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제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이 일을 하면서 중간에 막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게 운이 좋아서 지놀러지 상에서는 돈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또 돈만 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사무실로 막 가고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제 자존심 상할 땐 '내가 낫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뭔가 속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어질까?' 왠지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없어졌을까?' 하고 인제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 인제 수업을 만나게 됐잖아요, 이 수업을. 그래서 2011 년도 2010 년도에 느꼈던 그 감정과 제가 작년에 2020년 2 월, 3 월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막 좀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무실이 줄어들면서 고때 느낌이 같았어요. '이상하다. 나 공부했는데 10년 동안. 근데 왜 이걸 또 느끼지?'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인이 그냥 이유가 있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있는데 자기 할 일들을 하는데 저는 어땠어요? 저는 내면에는 그냥 저 사람들이 이 머리로 이해하는 건 '저 사람들이 이유가 있어서 뭐가 일이 있어서 저렇게 나가서 사무실에 안 오는 거야.'라고 하지만 제 속에서는 싫은 거예요. 느낌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안 좋은 게 보니까 다 뭐예요? 나를 버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그걸 미세하게 잘 봐야 돼요. 그냥 저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유 그래. 그랬어.' 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는 거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오거나 다시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그 밑에, 내 밑에 무의식 중에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낌과 사건을 찾아지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내가 있다. 더 깊이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깊이 나를 보는 건 자꾸 사건을 찾아줘야 밑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지? 2010 년도 11 년도에 느꼈던 감정을, 느낌이 안 좋았는데 그게, 그때도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 줄 알았고 그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보니까 요번에도 머리로 다 알고 이유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무의식에서 느끼는 느낌의 느낌과 지금 현재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와 다르더라는 거죠. 무의식과 현재 의식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해하는 거는 현재 의식, 무의식은 그 느낌이 나를 이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것 같은 느낌,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정말 버린 게 아닌데 어린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어릴 때. 그게 아직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인제 이렇게 성인이 돼 가지고 진짜 50, 60이 되고 70이 되고 뭐 40, 30, 20, 이 20 살만 넘으면, 성인이 되면 다 성장을 한 건 줄 알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이 의식 자체의 에너지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를 재맥락을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아져요. 어린아이 같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 어릴 때 그대로 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하잖아요. 똑같이 해요. 똑같아요. 보면은 '어머나 진짜 똑같네.' 그래요. '어머나, 어머나.' 그래요. 찾아보면 '어 진짜네.' 근데 어릴 때 거 사라지게 하면 어때요? 예, 여기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게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사건을 찾아서 없애기 시작을 하면 위에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사라지더라. 편안해지더라.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나의 원래대로의 힘은 무한대의 능력이 있고, 빛이 막 에너지, 그 빛 안에서 사랑이 샘솟으면서 막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체의 능력, 무한대의 능력을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잘못 기억한 거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엄마가 날 버렸을까 봐.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없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는 뭐라 그랬죠? 찾기 싫어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조차 하지도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진짜 지금 원하는 삶이 있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돈도 많이 벌고 싶다면, 행복한 부자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사건이 있다는데 나는 기억이 날 거야. 사건을 찾아서 에너지의 어떤 그 차원을 바꿀 거야. 라고 자꾸 한다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잠재의식에 세팅을 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세팅을 하면. 그래서 찾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엄마한테 버려질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느낌이 별로 안 좋고, 감정이 두려움 때문에 바라는 게 있는데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고, 내가 분노가 많다. 그죠? 분노가 많고 자존심이 세다. 그 다 분노, 다 두려움 때문에 이게 올라오는 감정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없을 수가 없다.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게 없으면 시이나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다 뭔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많아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막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 아마 잘 보면 또 빛이 밝고, 빛이에요. 내 자체가 빛이거든. 사람들한테도 빛이 있거든요. 막 화가 많고 막 그러면 어둡고 칙칙하고 그게 있고, 내가 밝아지잖아요. 빛이 밝아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리죠. 밝은 곳으로 막 몰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자체는 밝다. 에너지가 엄청 밝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때 내가 잘못 기억한 거로 나를 두려움에 내가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깜깜해지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밝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신념을 찾아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신념을 찾아서 맥락을 바꾸는 데다 집중을 한다면
모든 것들이 순자산을 모으는 것도요. 제가 돈은 버는데 자산을 막 모으지 못했던 것도 자라올 때에 부모님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런 것들도 다 찾아야 순자산을 모으는 데 집중을 하지, '순자산을 난 모을 거야, 모을 거야, 모을 거야.'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지출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도 자랄 때 환경으로. 그죠? 지출. 그런데 또 뭐예요? 내가 순자산을 모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밑에 내가 경제 청사진이 달라져야지 돼요. 그것도 달라지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순자산을 모았다가도 경제 청사진이 안 좋잖아요. 휙 날려요. 지금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사건도 찾아줘야 돼요. 찾아야 이게 있지, 내가 눈앞에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이 보여요. 왜? 내 생각, 내 판단은 맞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서 생겨요? 신념에서 생기거든. 이 뿌리, 씨앗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진짜 맞는 거야.' 내 기준에서 맞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뭐예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현재 내가 느끼고 좋아하는 거, 행복한 부자가 되는 데서 엇갈려서 엉뚱한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걸 찾으면서 순자산을 모으는 걸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또 이게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십몇 년 동안 계속 공부는 했지만 또 경제적인 것도 얼마 전부터 제가 인제 '아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말자.' 안 하고 진짜 안 쓰고 하는 거에 그냥 이렇게 그 에너지를, 뭐 안 해도 되는데, 옷 자주 안 사도 되는데, 뭐 안 사도 되는데 그 옷을 사면서 이 분노의 어떤 그 에너지를 그쪽으로 내버리고 막 이랬었던 것들을 인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묻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구도 그렇고 누가 또 물었더라? 아침에 반짝방을 하다 보면 지금 200 며칠이잖아요. 그러면은 "옷은 어떡하니?" 근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계속 샀을 거예요, 중간에. 근데 뭐 있는 거 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더라 하면서, 그래도 뭐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라든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게 제 마음에서 그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또 뭐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되는데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나하나 있잖아요. 느낌을 바꿔가는데 그렇게 느낌에 빼앗겨 버리죠. 안 좋은 그 느낌으로. 원래 했던 습관적인 거로 가 버리는데, 이 패턴 끊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의식이 각성이 돼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예, 모든 것들이 내가 의식이 높아지는 거, 밝아지는 거, 빛이 밝아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찾아야 된다. 어제 누굴 만났는데 다시 오늘 만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한 것을 완전히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야 되겠다.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과거는 두려움이잖아요. 미래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미래가 두려움. 뭐 어쨌든 미래가 두려움이 또 있죠.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과거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또 가지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과거에 산다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살아요. 그 지금 순간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어릴 때 사건으로부터 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조차도 어릴 때 못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해독을 하기 싫다.' 못 먹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말 잘 사는데도 못 먹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그분이 떠오르는데, 지금은 잘 먹고 잘 하는데도 과거에 못 먹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뭐 외형은 둘째치고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아이들이 그 패턴을 따라한다는 거죠, 엄마의 식습관을. 식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나도 할 말이 없다.' 요새 단 거를 끊지를 못하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지금 5월 15 일부터 할 거니까 뭐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막 탄수화물 하고 단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머리숱이 좀 작아. 그래 머리숱이 많아지는 게 뭘까 찾아보니까 단 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머리숱이 잘 빠질 수 있는 음식만 먹고 있고, 막 몸이 안 좋아지는 거를 먹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그 습관들에서 우리는 진짜 습관의 동물이라더니 이런 걸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외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이
어떻게 내가 과거에 이랬었지. 왜 그랬을까? 왜 먹었는 거 못 먹었는 거에 대한 거를 어릴 때는 그랬지 못 살았으니까 참고 그랬던 거를 지금은 참지 않고 하겠다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다시 만나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자고 공부해 보자고. 어릴 때 언제 제일 못 먹어서 힘들었던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찾아서 맥락을 바꿔야 해독이 제대로 되겠더라고요. 뭔가 건강해지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이들 건강까지도 같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나도 하면서 같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공부가 이렇게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분이 있었죠. 저녁마다 막 라면 먹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밤에 라면 먹으면 어쨌든 늦은 시간에 뭐 밤새 안 잘 것도 아니고 먹고 자면 살이 붓고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밤새 장기가 운동을 해야 되고 자야 되는데 그럼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랬던 것들이 지금 과거에 기억을 해 봤더니 아빠랑 그렇게 저녁에 인제 라면 먹고 좋았었던 누가 그랬는지 어쨌든 옛날에 그랬어요. 라면을 먹고 아빠랑 행복했었던 그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빠를 자주 못 보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더니 그때 그 기쁨이 아빠는 안 계시지만 지금 뭐예요? 혼자 아빠랑 같이 먹었던 그 느낌을 지금은 지금인데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근데 아빠랑 행복했었던 그 느낌대로 해서 먹으면서 건강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나빠지는 그런 상황. 하리님도 그랬어요? 나빠지는 그 상황을 지금도 하니까 밤에 먹게 되면 살이 찌게 돼요.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빠하고 행복했었던 거를 아빠에 대한 아빠가 지금 없다는 거를 라면으로 대체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지. 지금 아빠의 사랑은 남아 있다. 지금도 아빠의 라면에서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유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다면 집중이 더 돼요. 그래서 과거에 찾아야 집중할 곳에 집중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하다가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이 과거의 경제적인 것 어떤 이런 부분들을 또 해결을 해야 신념을 바꿔야 내가 나에게 재산도 꾸준하게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선생님이 나눠 놨잖아요.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돈, 성공. 크게는 그냥 5가지로 이런 신념들이 있다. 많은 신념들이 있어요. 관습적인 거, 프로그래밍이 된 거, 쇼크로 온 거, 그죠?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나에게 과거에 이 세팅이 돼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팅이 돼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현재 나는 그냥 사랑으로. 그 세팅되어 있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나를 망가뜨리는, 안 좋게 하는, 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까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텐데 뭐든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잘못 이렇게 살아오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벗어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어 순자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된다 했죠. 당신이 추구하는 것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도 내가 원래 원하는 것이 뭐지?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원하는 물질, 뭔가 이 삶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풍족해야 되고 돈을 얼마를 벌고 싶은지. 에이, 나는 이 정도야. 그건 뭐예요? 에이, 나는 이 정도 하면 되는 뭐예요? 자존심, 돈 더 많이 갖다 줘 보세요. 1,000만 원을 갖다 줘 보세요. 여러분들 겁니다 하면은. 다 쓰지 안 쓰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가져가세요. 그럼 쓸 거 아니에요. 안 쓰진 않아. 에이 뭐 응? 그렇게 돌같이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돈을. 다 있으면 다 가져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벌지 못한다는 못 번다라는 거 뭔가 모르게 못 번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는 걸 나는 자신이 없어. 왜 자신이 없을까? 찾아 들어가면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충 자신이 없는데 자존심 상하니까 덮어 놓고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뭐 그냥 이 정도면 돼.' 하고 하면 안 되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곳에는 이 정도가 아니다. 찾아야 한다. 그쵸? 네 그래서 추구하는 것이 많게 된다. 끝으로 능력 있는 금융 전문가들을 찾아 함께 상의하면서
순자산 증진 계획을 세우라고 권하고 싶다. 금융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정 상태를 점검해 주는 한편 돈을 불려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저축과 투자 방법을 소개해 줄 것이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정말 말을 얼마나 맛깔스럽게 잘하는지 진짜 뭔가를 투자해서 같이 하고 싶을 정도로 막 얘기하는데 정말 속을 뻔했죠. 정말 이제 막 있잖아. 이거 있잖아요. 얼마를 딱 놓으면 뭐 아파트가 딱 어떻게 준공될 때 얼마가 탁 들어오고 뭐 하고 그래 정말 있잖아요. 그 또 재미를 본 친구예요. 그래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진짜 정말 괜찮은 거예요. 쏙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랬다가 그때 선생님 이제 부산에서 모시고 올 때 "아니 있잖아요." 이래 갖고 이러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너무 이거 투자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막 그랬잖아요. "큰돈 벌래 작은 돈 벌래?" 이러시는 거예요. 엥 하면서 이래 보니까는 "작은 돈이라는 거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때. 그래 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 소리 없이 "와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겠던데요?"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큰돈 벌래 작은 돈 벌래?" 그러시길래 또 그러니까 '그게 이게 작은 돈인가?' 이렇게 하면서 인제 몇 천만 원씩 막 이게 막 불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인제 그런 걸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가?'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나중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그래 가지고 '야 이게 그렇구나.' 예.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뭔가 욕망이 있어. 내가 뭔가 이게 사리사욕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게 되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곳에 집중을 하느냐. 내가 진짜 정말 내가 돈을 버는 곳에 벌 수 있는 곳에다가 하면서 같이 이렇게 순자산을 모으는 것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경제적인 부분은 끊임없이 계속 요새 시크릿을 갈 때마다 이상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 시크릿을 '내가 진짜 돈을 큰돈 벌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의식에서는 하면서 무의식에서는 큰돈 버는 거를 저항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큰돈 버는 거를 저를 보고 있어서 각성하면서 가야죠. 큰돈 벌어야죠. 계속 저는 큰돈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아니라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되게 쉽죠. 사랑만 있으면 된답니다. 사랑이 기본인 거죠. 사랑만은 아니고 사랑이 기본으로 됐을 때. 그래서 어쨌든 유능한 전문가를 찾는 최선의 방법은 친구나 동료가 직접 겪어보고 믿을 만하다고 추천해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제가 이것도 조금 그런 좀 거시기한 게 내 신념이 없어지고 재맥락이 된 상태에서 소개를 받아야 좋은 사람이 와요. 내가 의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높은 사람이 오는데 내가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소개를 받으면 높은 사람이 오기보단 낮은 사람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은 어릴 때 신념을 해결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추천해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도 누구예요? 나죠.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뭔가 의식이 높은지 성공을 했는지 지금도 현장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들이 어떤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점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주변에 사람이 많은지 계속 뭔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보고 나서 내가 그 기준을 보고 거기에 맞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의식이 높으신 분이 있다면 저는 그걸 봤거든요. 선생님한테 조건 없는 뭔가 사랑을 하시는 느낌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공부를 하는 분이 또 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려고 양쪽에서 다리가 딱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갈라질 때 따로 하실 때 공부를 어떤 분을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시는 분, 이쪽은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때 당시에는 좀 약해 보였으나 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있는 거. 저는 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을 했죠. 그게 선생님이었었어요. 지금 저는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잘 선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굉장히 엄청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죠. 저희 팀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었을 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냥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념은 재맥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1분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신념은 계속 3살 이전의 사건은 끊임없이 계속 찾아야 한다는 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엄마랑 나랑 내가 태어났을 때. 그쵸? 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거. 그분은 오늘 안 들어오시나? 엊그제 상담하셨던 분은.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딸 부잣집인 거예요. 이모, 고모 다 딸 부자예요. 근데 첫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딸이라고 싫어했던 거예요. 주변에 동네 사람들이 다 걱정한 거예요. 그래서 인제 받은 상처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 예.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계세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싫지만 나는 내 신념이 믿음이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인정받지 못해야 되는 에너지가 내가 뿜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아야 내 신념 체계와 딱 맞다. 그쵸? 내가 원하는 건 인정받고 싶지만 현재 의식이에요. 무의식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내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성공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흘러보내고. 이거 재맥락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이런 것들을 정말 알고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것을 내가 예. 시크릿을 한다. 그쵸?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비도 좀 오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이제 5 월 1 일 2 일입니다. 그쵸? 오늘 2 일인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정말 더 정확하게 행복도 의식 수치도 '어디까지 가야 되겠다. 돈도 이만큼 벌어야 되겠다. 5 월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한번 정해 놓고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재의식에 세팅하는 거 계속 하시고요. 배워 오신 분들은요. 네. 그리고 내일